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리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인이 꼭 읽어야 할 리튬 백서 보고서 소개해드립니다. 7월 6일자 한국투자증권 산업 보고서이고요. 약 80여 페이지 보고서인데 2차 전지 관련 또 리튬 관련해서 내용이 깊고도 방대하게 다뤄져 있기 때문에 관련 투자자분들이시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관련 기업 7가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주 내용은 이런데요. 먼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연평균 17% 캐거씩 성장을 할 테고, 그럼 당연히 2차 전지 늘어날 테고, 또 기초 원재료인 리튬이 필요량이 급증할 것이다. 근데 그동안 2차 전지 제조 강국으로서 우리는 리튬의 수요자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 공급망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생산자 역할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리튬의 내재화를 선점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고 그 관련 기업으로 7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외에도 2차 전지 셀 업체인 LG엔솔, 삼성 SDI, SK온의 현재 리튬 공급망 상황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고서는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 전에 이 영상에서 요약 내용 먼저 보시고 가시면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리튬의 시대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2차 전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죠. 그래서 양극재를 만들 때 리튬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차용 2차 전지 생산량은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증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리튬의 양 역시 급증하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리튬의 100%를 수입을 하고 있고, 2022년 기준 리튬 수입액의 64%가 중국산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지난해 RIA 법안으로 이제 해외 우려기관에 광물을 쓰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유럽 지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서 리튬의 내재화가 필수적으로 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리튬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나 생산량이 부족한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원의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이 보고서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와닿는 용어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중국이 반도체 주 원료인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즉 이제 각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 자원의 무기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그 공급망의 안정성이 조금은 떨어지게 불투명하게 되는 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리튬의 내재화가 필수적이게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리튬 수요량과 공급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튬 수급은 2024년까지는 좀 수급이 타이트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신규 광산 연못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좀 그 타이트한 것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2023년까지는 102%, 또 2024년까지는 101%로 수요 비율이 올라가다가 2025년부터는 그 수요 비율이 9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가격 역시 그동안 톤당 가격이 매우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점을 찍고 가격 역시 하락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좀 탄산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풍 리튬이라든지 이런 리튬 채굴 업체들의 그 기업의 주가도 역시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 리튬은 꼭 중국에만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주, 캐나다, 또 칠레 여러 군데 이제 매장이 되어 있고 생산량 자체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수요단이 너무 급격히 올라오면서 그 격차가 좀 있는 필요량이 급증을 하는 이 단계에서 조금 수급 불균형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업으로 포스코 에코프로를 선도 기업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2030년까지 수산화 리튬 연산 3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의 염호 그리고 호주의 광산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리사이클링 밸류체인까지를 통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의 그 수직 개형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매우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양극재 회사로 2028년부터는 필요할 수산화 리튬의 100%를 자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탄산 리튬을 구매해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2027년까지 수산화 리튬 8.3만 톤 내재화할 계획으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2027년에 필요한 수산화 리튬의 26%를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할 것으로 이 보고서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내재화 부분에서는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리고 그 안에 걸려있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까지도 관련 기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의 리튬 내재화 전망치도 그래프가 나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막대 그래프는 양극재 생산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양극재 생산량 진한 회색 그래프이고요. 이 연한 회색 그래프는 에코프로 양극재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양극재 생산량이 생산량 자체는 포스코보다 높게 전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내재화율은 포스코가 조금은 더 앞섭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리튬 내재화는 무려 2024년부터 가능하게 되고 거의 2027년까지는 100%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에코프로의 리튬 내재화는 이런 그래프로 보시면 되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20%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 그 리튬의 내재화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제 리튬 부분 그 상공정, 하공정, 공정 착공 관련된 뉴스도 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관련 내용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배터리 수요가 급증을 함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의 수요량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점이 하이니켈 양극재용으로는 수산화 리튬의 가공 작업이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용 수산화 가공을 하는 그런 기업이 필요로 하시겠죠. 그래서 리튬 공급망이 복잡해지면서 탄산 리튬을 가져다가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을 하고 가공을 하는 그런 전문 기업들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 관련 기업으로 포스코 리튬 솔루션, 또 이녹스 첨단 소재 기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리튬 솔루션은 비상장 기업이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싼 가격의 탄산 리튬을 대량으로 구매해다가 이제 부가가치를 높인 후 이제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밸류체인에 뭐 양극재 업체가 없기 때문에 외부 셀업체나 양극재 업체에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이외에도 수산화 리튬 가공 관련 기업으로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대보마그네틱 기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광학필름 관련된 일도 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미 이제 가공 능력을 올해 말 연 4만 톤을 갖출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외에도 2차전지 장비 기업 사업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세개발 전조기 및 분쇄기를 통한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2차전지 장비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 기업 포함해서 해당 보고서에서는 7개 기업을 이제 표로 정리를 해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놓고 있어요. 그 7개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녹스 첨단 소재, 강원 에너지, 미래 나노텍 이렇게 7개 기업이 리튬 내재화에 있어서 가장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기업 중에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비상장이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비상장이죠. 그리고 각각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포스코 홀딩스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에코프로의 이제 연결 회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상장된 기업만 제시를 하고 있고 이제 강원 에너지나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먼저 포스코 퓨처엠 살펴보시면 목표 주가 48만 원으로 상향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이제 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보시다시피 현재 퍼가 굉장히 고퍼지만 향후 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퍼가 좀 낮아지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32만 원, 퍼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 지금 목표 주가 63,000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상향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리튬 내재 화율 80에서 100%까지 가능하고, 양극재 공급 계약이 추가될 가능성, 그리고 생산 능력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해외 공장 수산화 리튬 내재화로 이익률이 개선될 전망이고, 또 모회사의 리튬 전구체 내재화율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리튬 변환 사업이 2025년부터 시작을 해서 밸류레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기업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셀 업체들의 그 리튬 공급망 역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해당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그 3사, 셀 업체 3사 중에서 리튬 조달 공급망 계획이 가장 뚜렷하고 가장 촘촘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 언급한 기업들만 이런 공급망 등을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매년 2.5에서 3만 톤, 또 매년 30에서 40기가와트 리튬 조달이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이 조달 가능한 양보다 이제 필요로해지는 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까지 리튬 사용량이 약 20만 톤까지로 이제 요구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으로 보느냐 봤을 때, 이제 견고한 리튬 조달 계획을 갖추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왜 아시겠지만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지금 7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합작 공장들이 많고, 그 합작 공장들 예를 들어 테슬라라든지 또 그 자체적으로 LG 화학 그 밸류체인 연결성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리튬 그 공급망에서 가장 안정적인 셋업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인이 꼭 읽어야 할 리튬 백서 보고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